pied gauche qui ressemble quand même beaucoup au pied gauche de Messi. Il n'a pas encore 뉴캐슬과의 챔스 경기 직전 프랑스의 까날 벨리 채널은 파리 생제르맹의 소개 방송을 전했고 이강인에 대한 이야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난 제 영상에서 슛토리에서부터 현재까지 이강인의 삶이 프랑스에 소개되었다고 알렸었고 당시 프랑스 방송국은 한국의 11번이나 4번 같은 일반적인 공중파 채널이었습니다. 반대로 까날 벨리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유료로 결제하고 시청하는 채널입니다. 훨씬 종합적인 채널이긴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의 스포티비 채널과 유사합니다. 같은 주에 프랑스의 주요 채널 2개가 이강인을 소개했고 하나는 이강인의 드라마틱한 인생, 하나는 이강인의 축구에 더욱 포커스를 맞춘 방송들이었습니다. 특히 까나르 방송에서는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 지놀라의 평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놀라가 이강인과 메시를 함께 언급한 장면이 재미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프랑스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테크니션이었습니다. 지단보다 이전 세대의 프랑스 축구 사상 가장 드리블이 좋은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으며 지금도 많은 프랑스의 축구 팬들에게 지놀라의 이름을 말하면 가장 먼저 기술을 떠올리게 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토트넘 소속으로 1999년 P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프랑스의 다른 슈퍼스타들에 비해 현재까지 자주 언급되지 않는 이유에는 프랑스 축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패배의 주범으로 지목된 악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1994년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탈락했고 마지막 경기였던 불가리아와의 경기에서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지놀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며 실점했습니다. 바로 4년 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둔 입장에서 1994 미국 월드컵 티켓을 놓친 프랑스는 당연히 충격에 빠졌고 당시 프랑스 대표팀은 파펜, 칸토나, 지놀라 등 슈퍼스타들이 한 곳에 모인 황금 세대로 꼽혔습니다. 플라티니 세대 이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은 스쿼드는 결국 메뉴의 칸토나를 제외하면 경력 전체에 실패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녔고 안타깝게도 프로 경력마저 평가 절하되고 있습니다. 90년 예선에서도 탈락한 프랑스는 무려 8년이나 월드컵 본선을 밟지 못하며 대표팀 멤버들의 이름값을 무색해하는 저주받은 시대를 겪었습니다. 지단, 앙리가 포함된 바로 다음 세대가 그토록 추앙받는 이유 또한 지놀라 세대의 참담한 실패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월드컵 성공 신화를 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U21 대표로 툴론컵에 참가하여 결승에서 잉글랜드를 4대3으로 격파하고 대회 최우수 선수로 화려하게 푸른 유니폼을 입었던 지놀라는 2000년 유명한 어록을 남기고 쓸쓸하게 은퇴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누구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았다. 나의 할머니 한 명을 빼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했다. 지놀라에 대한 설명을 길게 첨가한 이유는 그의 축구 인생은 명과 암이 있고 이강인 같은 어린 드리블러들에게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92년 파리에 입단했고 3년 동안 115경기에서 33골을 기록했으며 팀은 리그 우승 1회, 컵 대회 2회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올해의 축구 선수로도 선정되었으며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는 개인 기술을 선보이며 프랑스의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었습니다. 당시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처럼 매년 우승하던 시대가 아니었고 그는 팀을 리그 최강으로 만든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활약했던 모든 경기는 잊혀졌고 정확히 1993년 월드컵 지역 예선 불가리아와의 경기만을 프랑스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리블러들은 한 경기만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패배하는 경기에선 유독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축구계의 드리블러들이 항상 팀 승리에 주요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사람에게 역사상 최고의 드리블러가 누구냐고 물으면 상당한 숫자는 데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레알 베티스로 이적하며 당시 세계 이적료 1위 신기록을 갱신했던 데닐손은 현재에는 호나우두, 지뉴 같은 선수들과 함께 이름이 오르진 않습니다. 그는 경기 중간중간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지만 승부를 결정지은 횟수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골대 근처가 아닌 중앙선에서의 드리블 성공은 사실 패스에 비해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한두 명은 쉽게 벗겨내는 선수들에게도 특정 지역에선 원터치 플레이를 강조하는 이유이고 역사적인 드리블러들은 자신의 개인 능력을 보이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 최강자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오르테가, 브라질의 데닐손, 프랑스의 지놀라, 역사적인 드리블러들 누구도 하지 못한 골과 어시스트라는 결과들을 메시는 남겼습니다. 한때 드리블러가 곧 득점에 역할하진 않던 시대를 지나 골 폭격을 펼친 상징적인 드리블러는 호나우두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무릎은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오래 선보이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메시는 호나우두처럼 무릎이 갈리는 듯한 급격한 턴 동작보다 가벼운 터치를 바탕으로 한 타이밍 뺏기로 오래도록 수비진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먼 화면에선 메시의 드리블이 호나우두나 데닐손에 비해 덜 화려해 보이는 이유, 또한 그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수비수와 타이밍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화면의 리플레이 장면에서 우리는 메시가 1초 내외에 얼마나 많은 짧은 동작으로 화려하게 춤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놀라는 이전 세대의 드리블러입니다. 그는 중원에서도 패스보단 기술로 상대를 벗겨내고 했습니다. 팬들 입장에선 축구를 넘어 서커스에 가까운 묘기를 목격했고 열광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는 중원에선 원터치 플레이로 간결하게 연결하고 득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인 드리블을 선보이는 선수였습니다. 과거의 드리블러 지놀라가 역사적인 드리블러 메시 그리고 한국의 이강인을 함께 언급한 장면이 그래서 흥미로웠습니다. En tant que joueur, quand on le regarde, quand on regarde des images de lui sur des matchs, même quand il joue à Majorque, il y a un pied gauche qui ressemble quand même beaucoup au pied gauche de Messi. Il n'a pas encore. Oula, vous allez loin là. Non, je Il va parle être en top 8. dans la façon de se mouvoir sur le terrain. 현 시점의 이강인 입장에서 그의 드리블이 메시에 비교되는 것이 최고의 극찬인 이유는 메시라는 남자가 남긴 위협 때문이 아닙니다. 메시는 다른 어떤 드리블러들보다 부상 횟수가 적습니다. 상대 태클에 의한 부상뿐 아니라 혼자 당한 부상도 포함입니다. 많은 드리블러들이 혼자 쓰러진 기억을 안고 있음을 상기하면 더욱 그의 드리블은 빛이 납니다. 이강인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몇 명을 제쳐내는가 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폼을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지놀라나 데닐손처럼 순간을 빛나고 사라지는 선수 득점과는 무관한 드리블러가 아닌 롱런하며 득점할 수 있는 드리블러가 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는 존재하는 최고의 예시입니다. 박수와 결과 그리고 롱런 3박자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이강인이 고무적인 이유 중 하나는 드리블과 득점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다수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요르카 시절 팀은 공격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횟수가 적었고 항상 숙제는 중원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낮은 지역에서 드리블을 통해 보름반을 했고 측면에선 무리키의 머리를 향한 패스를 날려댔습니다. 사실 그 방식의 축구는 이강인의 재능을 전부 선보이기엔 아쉬운 경기 방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강인이 어느 국가로 이적하든 해당 리그의 강팀으로 가길 바랬던 이유였고 파리는 그런 의미에선 안성맞춤인 팀이었습니다. 지금의 이강인은 바르셀로나의 메시처럼 득점이나 어시스트가 발생 가능한 지점에서 대부분의 드리블을 선보이고 있고 그의 움직임 또한 메시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지놀라가 언급한 부분이고 더 높은 레벨의 축구로 가기 위한 적절한 터닝 포인트에 있습니다. 물론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말과 메시의 결과를 좇는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22살인 이강인이 메시의 커리어를 좇으려면 훨씬 더 오랜 세월과 결과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과정 없는 결과는 없고 이강인의 항해는 그저 순조롭습니다. 캐나의 방송에서 이강인을 메시에 비유한 발언에 다른 사람들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당 방송에 앉아있던 다른 어떤 사람보다 축구를 잘한 사람은 지놀라이고 드리블을 잘한 사람도 지놀라입니다. 전문가의 발언에 웃음을 보이던 여성 패널의 모습이 축구계의 코미디입니다. 비전문가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강인의 축구는 매년 다른 챕터에 놓여있고 그의 드리블은 한국 축구가 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